안녕하세요. 성규의 괜찮아 TV 염성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청주 피라한방병원 병원장 한방재활학과 전문의 염성규고요. 한방 아니비누 피부과 전문의 김혜경입니다. 예, 오늘 처음 모신 우리 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제 우리 최지훈 진료부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었고, 오늘은 또 다른 과 전문의신 우리 김혜경 원장님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단 가장 이제 흔히 접할 수 있고 좀 어찌 보면 흔할 수 있지만 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통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하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랑 또 우리 김 원장님이 알고 있는 노하우랑 또 같이 좀 합쳐서 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또 김혜경 원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장님, 요통 환자 많이 보잖아요.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척추관절 전문 병원으로서 진료를 하면서 요통은 이제 기본으로 이제 잘 많이 보는 질환에 속하는데, 저는 이제 진료를 초반에는 요통 환자가 오면은 그래 뭐 내가 잘 아는 거니까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료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렵고 환자 관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게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장님은 혹시 뭐 진료 보시면서 뭐 요통 환자 보시면서 뭐 느끼는 게 있으셨어요? 일단 대부분의 요통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소실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한 7% 정도? 그 정도는 이제 통증이 이제 만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힘이 들고 경제적인 부담도 좀 큰 편입니다. 맞아요. 진단명은 이제 요통이라는 진단명 하나로 떨어지지만 그 병의 기간도 다르고 이제 통증 강도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허리 통증 되게 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의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생에 있어서 한 반절 정도에서 요통을 다 경험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허리 통증은 요통은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흔한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해외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 결론을 이렇게 모아놓은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재밌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는데, 처음에 한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절반 성인 인구가 한 해에 적어도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요통을 호소한다. 그렇죠? 절반 이상.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는 성인 5명 중 4명은 평생에 한 번은 요통을 경험한다. 거의 다죠. 그냥 뭐 병원을 찾지 않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통계 안 잡히는 것까지 하면은 뭐 거의 뭐 모두 다 요통을 한 번씩은 앓고 넘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대부분의 경우 통증은 심각한 경우 없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나 고통이 지속되는 일부 환자에서 급격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게 됨. 그렇죠? 예, 요통 앓는 분들 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시간과 그다음에 돈과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른 논문 보면 요통의 원인에 관한 또 논문 결과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통증에 대한 하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통 환자의 85%에서 명확한 병리를 식별할 수 없음.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다음과 같은 요인이 요통에 기여한다라고 생각이 된다. 원장님, 우리 가끔 가다가 책 보면 원인이 이만큼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써 있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원인을 특정 지을 수가 더 어떻게 보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인 불명인 경우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더 맞을 거예요. 요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력, 요통이 한 번 있었던 사람, 흡연, 비만, 무거운 육체 노동, 잦은 굽힘, 비틀림, 당기고 밀고 반복하는 작업, 그리고 반대로 또 이게 원인일 수도 있고 정적 자세, 진동과 같은 물리적 요인. 그러니까 많이 움직여도 요통이 생기고 너무 안 움직여도 요통이 생긴다. 이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측면으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직업 만족도,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무지 많죠. 근데 환자분들 보면
이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더 환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치료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환자분들이 요통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내가 중병이 아닌가? 허리 디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부터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저는 과도한 검사는 썩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벼운 요통은 엑스레이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경과를 지켜봤을 때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MRI나 CT 등 이렇게 좀 정밀 검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요통이 와서 겁을 먹으시니까 병원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죠. CT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MRI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아프니까 일단 다 찍거든요. 그럼 사실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가지고 요통의 원인은 이런 거고 증상이나 급성요통, 만성요통은 이렇게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요통이 발생했을 때 훨씬 대처하기가 용이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 원장님. 우리 그 시기에 따라서 요통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요통은 간단하게 이제 급성 요통이랑 만성 요통으로 나눠질 수 있죠. 일단 급성 요통의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한 지 2주에서 4주 정도 지났을 때 그 정도만 이제 급성 요통이라고 하고 이 정도에서 한 7% 정도만 만성 요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성 요통의 경우는 이제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을 하죠. 기간에 따라 그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통증 강도는 좀 어떤가요? 일단 급성 요통의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통증이 좀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만성 요통의 경우는 뭐 약간 일상생활 불편한 정도, 맞아요. 예. 은은한 통증이 계속 지속이 돼서 통증이 삶의 질을 이제 매우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 요통의 원인이 사실 근육 긴장이나 가벼운 인대 손상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통증 강도가 갑작스럽게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 이제 겁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MRI 찍으라 그러면은 힘든데 좁은 통에 들어가서 한 20분 동안 MRI 찍고 나오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결국에 급성 요통은 사실 심각한 질환이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뭐 MRI를 찍어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뭐 가벼운 그냥 이학적 검진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거 이제 구별이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 허리 통증이 이제 원인에 따라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구조의 문제와 이제 기능의 문제. 이제 그런 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허리 통증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에 따라서 구조의 문제와 이제 기능과 밸런스적 문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구조의 문제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 자체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문제도 있으실 수 있으시고 이제 척추 관절 뒤에 있는 후관절 증후군이랑 이제 인대 손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과 이제 밸런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골반 자체가 불균형하게 되면은 거기 위에 올라가는 허리뼈 자체도 같이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다시 생길 수가 있고요. 근육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상의학적으로 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보통 기능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골반 불균형이나 근육 긴장은 아무리 정밀 검진을 해봐도 그거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 그다음에 어떤 의사의 경험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서 영상의학적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조적인 문제들은 그래도 의심이 되면은 그때는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건 영상의학적인 검사에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니까 요통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를 빨리 해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요통의 원인을 알아야 질환을 좀 정복을 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겠죠. 원장님, 요통의 원인 어떤 원인이 좀 있을까요? 일단 요통의 원인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실 수 있지 흔히들 듣고 알고 계시는 자세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쵸, 제일 크죠. 그리고 또 하나 있을까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이나 이제 근력 그쵸. 약화로서 생기는 근육 문제.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서 좀 두 가지로 좀 대별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원장님이 오늘 우리 둘이 있는 김에 우리 안 좋은 자세 한번 직접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진료하다 보고 사실 집에 있으면 환자들 앞에서는 이제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집에 가면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한번 그 리마인드를 한번 하는 의미에서 안 좋은 자세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는 보다 보니까 이 밸런스라는 문제, 그러니까 나쁜 자세들이 밸런스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근데 밸런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딱 사람을 좌우로 나눴을 때 좌우 밸런스, 그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전후 밸런스가 상당히 우리 임상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치료할 때도 그런 거를 포인트를 두고 치료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전후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자세 먼저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제 구부정한 자세를 제일 많이 취하게 되시죠. 그렇죠. 예. 제일 많이 하죠. 예. 그 다음엔 반대로 뒤로 눕는 자세. 아, 요번에 이제 아예 이제 엉덩이 쭉 빼고 앉는 그렇죠. 사장님, 사장님 자세 이제 그런 거 많이 취하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하게 복부 비만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반이 전방 경사가 심해지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예, 골반 이제 배가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많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이힐 같은 경우 그렇죠, 그렇죠. 체중이 좀 과도하게 앞으로 쏠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골반의 전방 경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기 과도하게 전방 경사돼 있는 이제 젊은 환자들한테 여쭤보면은 거의 높은 거 많이 신으시죠? 이러면 거의 뭐 백발백중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자세죠. 배를 이렇게 내밀고 걷는 자세. 요거는 이제 아예 골반이 이제 뒤로 이렇게 거꾸로 회전이 오도록 그렇죠. 이제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거. 요것도 이 자세도 근데 좀 편해요. 이렇게 많이 서 있긴 합니다, 저도. 자, 이거는 이제 전후 밸런스를 이제 무너뜨리는 자세.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좌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좌우 밸런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하시는 자세, 다리 꼬는 자세죠. 그쵸. 많이 해요, 원장님? 전 매일 합니다. 저는 잘 안 꼬아져서 이거는 안 해요. 다리가 두꺼워서 이거는 못 하고 있고. 자, 중요하죠, 다리 꼬기. 제일 안 좋은 거.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 있을 때 좀 편한 자세, 짝다리 짚는 자세.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편한 자세들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운전을 오래 하시는 분들 네. 대부분 이제 오른쪽 발로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양쪽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오른발은 좀 뻗어야 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또 뭐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음. 턱을 괴고 앉아 있는 자세죠. 아,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기 싫어지면 이제 일단 턱 개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 호소하시는 부모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 오면은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뭐 우리도 그랬기 때문에 사실 뭐 그건 말할 수는 없고 아무튼 상당히 이것도 좌우 밸런스를 무너뜨리는데 좀 안 좋은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원장님 지금 우리 첫 번째 밸런스 우리 균형을 말했잖아요. 두 번째 원인으로 근력 약화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근육이 저도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원장님 생각이 또 궁금해요. 어떤 근육들이 우리 몸에 약화가 됐을 때 요통을 잘 일으킬 수 있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 자체를 옆에서 받쳐주고 있는 기립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립근이 약화가 되면 잡아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 근육.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동의해요. 그렇죠. 예. 엉덩이 근육이 좀 받쳐줘야 허리에도 좀 충격 흡수가 잘 되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히나 요즘에 좌식 생활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이 약해진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둔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종아리 쪽 근육이겠죠. 그거 되게 새로운네요. 맞아요. 다들 예. 이제 흔히 간과하실 수도 있는데 예. 심장에서 다리가 멀기 때문에 심장으로 다시 혈액이 올라오려면 다리 쪽에서 이제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종아리 근육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종아리가 튼튼한 사람들이 좀 건강 수명이 더 길다라는 연구 결과도 저도 언뜻 본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요거 저기 한번 좀 근육별로 한번 좀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중년 이후에, 그러니까 30대 후반이나 40대부터 이제 매년 근력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그렇죠. 당연한 노화 과정입니다. 이제 그거를 얼마나 이제 잘 유지를 하고 컨트롤을 하느냐가 이제 허리 건강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근육량도 그렇지만 근력, 그러니까 근육량은 이제 볼륨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파워를 내는 이제 근력은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최대 1년에 4% 정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1년에 4%가 이제 복리로 떨어지면 이거 어마어마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가 갈수록 근력 운동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면 안 되고 어찌 보면 더 근력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원장님, 이 근력 운동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기립근, 아까 둔근,
종아리 근육 요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거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해줘 보실게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렸듯이 기립근 같은 경우는 척추 양쪽에서 이제 척추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척추가 무너지게 되면 거기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중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디스크 쪽으로 돌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잡아주려면 기립근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스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둔근. 둔근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 근육, 골반 쪽에 붙어 있게 되죠. 골반의 균형을 맞춰주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둔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뭐 아까처럼 이제 좌우 밸런스 무너지는 이제 짝다리 자세 같은 거 짚게 되면은 이제 한쪽은 짧아지고 한쪽 엉덩이 근육이 길어지게 되면서 밸런스가 많이 안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통을 자주 호소하게 되고 상당히 좀 중요한 근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좌식 생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 근육 쓸 일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환자분 엎드려서 누워보세요라고 하면 이제 납작한 분들 있잖아요, 엉덩이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둔근 운동이 중요해요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엉덩이 납작해요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강하게 드려야 되는데, 저는 좀 마음이 약해서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꾸준히 이제 관리를 오셨을 때 가끔씩 이제 중요성을 설명을 드리긴 해요. 아무튼 중요한 근육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종아리 근육.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좀 먼저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한의사잖아요, 그렇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옛날에 동의보감 보면 그거 기억나요? 10종 요통? 네, 그죠? 그 요통의 종류를 10가지로 나눠놓은 그런 게 있어요. 뭐 기요통, 기억이 안 나는데? 신호요통. 그렇죠. 뭐 식정요통, 습요통, 뭐 습열요통, 뭐 여러 가지가 원인별로 나눠놓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현대의학적이랑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영양학적인 측면도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술은 한의학에서 뭘로 보나요? 술은 습열이죠. 그렇죠. 습열. 그래서 습열 요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내용인데 이게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세포의 회복을 느리게 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술은 사실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한테 장기적으로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덩치 크시고 이제 비만하신 분들은 요거를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담배를 폈지만 담배 안 좋아요. 담배는 혈관을 저는 수축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전체적인 이제 모세혈관의 흐름이 좋지 않아지면서 이 허리에 쌓인 피로 물질들을 잘 회복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담배가 어혈요통에 좀 해당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혈이라는 게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접근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요통 기억나요? 기요통? 그걸 현대의학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죠. 그렇죠.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어떤 뭐 불면이나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 자주 속해 있으신 분들이 자주 노출되시는 분들이 확실히 요통은 더 많이 호소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도 요거는 현대의학적이랑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이제 허리 통증의 원인,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논문으로 이제 살펴본 그런 원인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의학적인 이제 어떤 자세의 문제, 근력의 악화, 또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좀 요통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요통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원장님 다음에 또 한 번 출연을 해 주셔가지고. 네. 옆집이잖아요. 네. 한 번 더 출연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다음번엔 환자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급성요통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좀 병원도 못 갈 상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 막 아니 전화기도 주스로 못 가겠다는 분이 있어요. 나 1시간 동안 그 자세로 그대로 있었다. 그렇죠. 그런 환자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불쌍한 실려오시고. 거예요. 이제 그때 좀 대처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요통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예방법들 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환자분들한테 티칭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해보기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핵심적인 운동들, 중요 근육들을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어떤 운동이 효과적이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실 때
그런 노하우 숨기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렇게 그런 정보 알려드리는 자리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고요. 우리 그 괜찮아 TV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